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폰 호조 덕분에 올해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놨습니다. 특히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하반기 들어 재고 물량 정리와 가격 급락세 중단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초부터는 다시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오늘 이슈인단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위원님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어떻게 봤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입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7조 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의미하는 바가 컸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희도 사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높게 한 7.3조 정도 예상했는데 네. 오늘 7.7조 나온 걸 보고 저희도 좀 한 번 더 삼성전자의 이익 개선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저희가 놀랐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 한 3.8조, 그다음에 스마트폰 출하량이 생각보다 양호했고 갤럭시 노트 10 효과가 크게 작용한 IM 쪽에서 2.2조,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한 0.9조, 그리고 이제 QLED TV가 잘 팔린 CE 사업부가 0.7조 정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삼성전자 갤노트 10으로 좀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는 특히 3분기는 특히 반도체랑 IM에서 실적을 견인한 거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장기 방향성 면에서 내년부터는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될 거고, 거기다가 최근에 폴더블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은데 이게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는 실적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삼성 스마트폰과 특히 또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 업계의 가장 큰 고민은 가격 하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 2달째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뭐 4분기까지는 뭐 고정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서버 디램 쪽은 4분기에 한 5% 정도 3분기 대비 하락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하락 속도가 상당히 완만해지기 때문에 기존 재고에 대한 손실은 상당히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고정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낸드 부분에서는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서버 디램도 어느 시점부터는 고정 가격이 상승할 것 같고 서버 디램보다는 PC랑 모바일 디램은 좀 더 빨리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이제 통상적으로 실적 발표 당일날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히려 오늘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뭐 사실 저희도 하루 주가 변동에 너무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연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네네. 어쨌든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실적이 물론 예상치보다는 잘 나오고 있지만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번에 그 실적 개선이 이제 시작일 것 같고요. 향후 한 3년간은 저희는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그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스마트폰 모두 폴더블을 통해서 초격차 전략이 제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은 이제 이익이 순증하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현재 주가 상승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적절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지금이 좀 기회라고 보십니까? 전망 좀 해주십시오. 네, 센터장님. 예부라서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네. 예. 혹시 그 반도체주가 지금 기회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전망까지 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반도체 주식들도 2020년부터는 일단은 가격 반등이 고정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5G의 그 서비스 확대되면서 텔코들도 최근에는 서버 투자가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인텔의
10나노 CPU가 출시되는 시점부터는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도 많이 확대될 거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도 좀 최소한 1년 정도로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전화 연결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이전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이 사실 뭐 상반기보다도 선전을 했고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는데 뭐 회복세로 돌아섰다 아니면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부문별 실적이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요. 총액만 갖고 저희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최근에도 제가 계속 이제 인터뷰할 때 얘기를 했던 것들이 네. 저는 뭐 7이라는 의미보다는 최소한 7.5조 원은 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 근거는 2분기에 반도체를 제외한 부분의 영업이익이 3조 원 정도 됐었고요. 네. 반도체가 3.4조 원 정도 됐었는데 예년에 그러니까 과거 저희들이 시계열상 분석을 해보면 3분기는 항상 성수기이기 때문에 그 계절 효과가 있었던 분기고 2분기는 늘 거기에 반대적으로 저희들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가 항상 좋은데 평균적으로 대략 20%의 영업이익 증가가 있었더라고요. 네.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가 완전히 다운턴을 끝났다라고 생각하려면 계절 효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2분기보다 3분기 영업이익이 20% 증가하는 그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부분만 약 4조 원에서 4.1조 원 정도가 나와주면 이제 정상적인 사이클로 진입했다 볼 수 있는데 지금 7.7조 원의 수치가 정확하게 반도체가 4조 원이 넘은 건지 아니면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 쪽의 개선이 크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4조 원이 못 미쳤지만 달성했는지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어쨌든 3조 중반대보다는 많이 올라온 것으로 분명히 판단이 되고 있어서요. 이제 몇 주 뒤에 나오는 최종 실적을 보면 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전문가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반도체 재고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서 좀 4분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가격이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가격은 제가 월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7월, 8월에 잠깐 어떤 가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스팟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반등을 했었는데 그 가격들은 또 다시 또 약간 9월에는 하락으로 돌아섰고요. 근데 저희들 장기 고정 거래 가격인 저희 컨트랙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 보합권 내지는 상승 후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제 상반기와 같은 급격한 하락은 없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올 연말까지는 4분기에 추가적으로 일시적인 아니면 소폭의 하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가격 추세로 본다면 올해 안에는 가격 폭락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증권업계에서는 이 반도체 업황이 올해 말까지 해서 바닥을 좀 통과를 하고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 반도체 시장을 볼 때는 결국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올해도 사실은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전 세계 반도체 매출 규모를 보더라도 2017년, 2018년 두 번을 제외하면 역대 최고 수준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물량과 금액의 두 가지 항상 조합으로 봐야 되는데 수출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약간 수량에 마이너스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 플러스로 이미 돌아섰고요. 네. 그 얘기는 수요 자체는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최근까지도 수출이 크게 감소를 했고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은 가격 하락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격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둔화되거나 이미 보합 상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더 이상 저희들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네네. 결국에는 수요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 더 내년에 좋아진다라면 실적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회복 말씀 주셨으니까요. 어떤 식으로 이게 수요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들의 수요는 과거에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던 네. 그러니까 9세대 수요가 있을 것 같고 새롭게 저희들 5G라든지 기업 서버 같은 그렇죠. 아니면 저희들 4차 산업혁명 관련되는 신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우리 형님 수요들은 사실 계속 둔화되고 있거나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비중이 약 50% 되고 새로운 수요가 50% 정도 된다고 보면 새로운 수요가 과거 수요를 뛰어넘을 만큼 증가세가 돼줘야지 시장 전체가 성장의 커지겠네요. 플러스가 되는 건데 최근에는 사실은 결국 두 개가 거의 상쇄돼 버리는 수준 정도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로 인한 가격 급등 이런 것을 기하기 좀 어려웠었고 사실 내년에도 수요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공급 쪽에서의 공급 과잉 우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좀 이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실 수출 규제,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한 100일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뭐 피해도 당연히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국산화라는 좀 노력을 하게끔 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간의 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뭐 사실은 7월 달부터 저희들이 그제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그렇죠. 예상했던 대로 사실 저희들이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결코 수출을 완전 중단하진 카드는 쓸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이. 글로벌 밸류체인을 생각해 보면 일본이 독단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했을 경우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파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8월부터는 이미 핵심 소재 3종에 대해서도 간간히 수출을 허가하고 있는 것도 네.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3개월이 채 되기 전에 이미 수출 허가가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아마 10월 중하순으로 가면 그 물량들이 좀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들이 있었고 우려는 있었지만 생산 차질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반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로 인해서 반대급부적으로 소재에 대한 국산화 노력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빠른 그렇죠. 물살을 타고 있어서 생각보다 빠르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는 효과는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과 이런 식으로 갈등을 겪는 동안 중국의 그 반도체 굴기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하나의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이제 공급 쪽에 대한 좀 더 우려가 예.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2018년, 17년에는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를 이끌었거든요. 네. 저희들이 전 세계에서 설비 투자 중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의 투자가 한국 기업들이 했다는 얘기인데 올해 들어서 저희들 실적이 안 좋아지고 공급관이 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과 대만은 거의 줄이질 그렇죠. 않았고요. 예. 미국 같은 경우 오히려 증가를 시켰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설비 투자를 줄이면서 공급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경쟁국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면 그 투자한 것들이 내년이 되면 또 후년까지도 다시 공급량 증가로서 저희들이 그렇죠. 영향을 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조금 성장하는 수준이라면 다시금 공급의 증가가 수요 증가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우려는 여전히 저희들이 잠복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냥 반도체 업황 회복을 낙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분명히 있네요. 예. 삼성전자도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에 이 초격차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뭐 기술이나 그다음에 전략적으로도 초격차를 좀 이어가겠다, 앞으로 지향하겠다라는 걸 내놓고 있는데 이 초격차라는 걸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엔 한 4, 5년 동안 있었던 완벽한 독과점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어지는 시기가 올 것이다. 결국엔 물량 가격 경쟁만 가지고는 생존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시장 파이를 지키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기술력 격차를 통해서 원가 절감이라든지 저희들이 결국에 마진을 높이면 저희들이 시장의 글로벌 파이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수익성은 여전히 저희들이 높게 가져갈 수 있기 높아지겠죠. 때문에 예. 이전에 애플이 고가 아이폰 전략을 통하여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이익의 50%를 가져갔던 것 그렇죠. 같은 이제 삼성에서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타겟팅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지금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미중 무역 갈등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글로벌 경쟁사들 이런 변수까지 챙겨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주요 그런 체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반도체 수출 가운데 70%를 차지하는 게 중국과 홍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홍콩은 다시 재수출이 중국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 하나로 저희들이 통합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결국은 중국의 경쟁률 저하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수출이나 반도체 자체로 보고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좀 길게 본다면 며칠 전에도 인텔이 한국에 와서 네. 업테인 메모리에 대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그랬었죠. 메모리 직접 하겠다, 디램도 하겠다라는 예. 발표를 했잖아요. 물론 이것이 단기간에 큰 물량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위협이 되는 거는 먼 훗날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는 비메모리 업체들이 메모리를 직접 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 터닝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결국에 저희들이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결국엔 메모리 업체들도 비메모리 해야 되고 비메모리 업체들은 또 메모리 할 것이다. 근데 어느 쪽이 더 유리하냐? 해서 아직까지는 비메모리 업체들이 메모리에 뛰어든 것이 조금 더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공장 팩 구성상 유리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인텔이 사실은 그런 발표한 것들이 저희들에게는 미래에 지금 중국에 대해 위험하듯이 또 다른 위험에 대한 내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또 이 반도체라는 게 수출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경제 흐름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 경제 자체 전망 자체가 지금 사실 계속 전망치를 낮추고 있고 성장률을 이런 상황에서 이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우리 산업을 이끌어가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에 기여도를 할지 그것도 좀 숙제일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반도체가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렇죠. 작년 연말하고 비교하면 한 3 내지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긴 했던데 역시 그것도 이제 가격 효과에 의한 거였었고 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반도체 의존도를 크게 보면 저희도 좀 낮추긴 해야 됩니다. 지금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면 위험하죠. 저희들이 반도체가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일본이 너무 높다 보니까 좀 네. 저희들이 화들짝 놀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 좀 낮춰야 되고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 좀 낮추는 게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출을 많이 할까 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저희들이 전체 국가로 본다면은 수출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